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20대 때의 저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그때는 자기 계발, 프리랜서가 되는 법, 그리고 저의 삶 전반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 이런 거에 되게 욕심이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뚜렷하게 잘하는 게 없기도 했고, 저의 전문성이 무엇인가 찾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랬어서 그런지 뭔가 그 발전에 대한 욕망, 욕구, 이런 게 되게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저것 좋다고 하는 것들은 찾아서 되게 많이 다 해 봤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아 그거는 내가 좀 너무 모르고 했다.' 막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애매하게 아는 게 더 위험하다고. 근데 제가 애매하게 알고 그 당시에 좋다라고 하면서 했던 것들이 되게 지나고 보면 좀 섬뜩한데? 약간 자기 파괴적이었는데 하는 것들이 좀 돌이켜 보니까 있더라고요. 동시에 저보다 어린 동생들을 보면요. 그 동생들이 신기하게도 제가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과거의 저를 떠올리면서 제가 어떤 것들을 후회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제가 가장 후회하는 자기 계발 첫 번째는요. 바로 잘못된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제 친구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는데요. 냉장고에 음식다운 음식이 없더라고요. 쿠팡에서 파는 다이어트용 가공식품들이나 아니면은 닭가슴살, 그리고 그냥 팩에 쌓인 스무디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내가 우주선에 탄다면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일단 이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몽골 여행 갔다 와서 느낀 게, 몽골은 농사를 하기에 되게 좀 땅이 척박한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먹었던 채소들이 되게 제한적이었고 주로 고기를 먹는 문화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다음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느낀 게, 정말 여긴 먹을 게 너무 풍부한 거예요. 또 제가 최근에 이탈리아를 갔잖아요. 근데 거기는 기후가 좋아서 특히나 또 이런 농산물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주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좋은 땅, 이렇게 물이 깨끗한 땅에 있으면서 뭔가 신선하지 않은 가공식품을 먹는 게, 저는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먹어서 우리가 살을 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정말 몸에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20대 때 사실 그 친구처럼 먹어서 뺀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반대로 굶어서 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쉽게 저는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기숙사를 나오자마자 제가 자취를 했으니까 이렇게 혼자 살잖아요. 근데 혼자 살다 보면, 특히나 월급도 많지 않으니까 돈을 많이 못 벌다 보면은 그냥 밥 먹는 거, 내가 차려 먹는 거, 재료 사는 거, 이게 다 귀찮아지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돈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쉽게 끼니를 굶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몸이 망가져서 제 인생 최저점 몸무게를 찍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46kg까지 갔었는데, 그때 제가 진짜 귀에서 이명이 들리고 몸이 계속 떨리고, 물론 다른 46kg인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제게 맞지 않은, 좋지 않은 방식으로 제가 살이 빠졌던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오히려 적정 몸무게를 지키는 거, 그리고 내가 너무 귀찮더라도 '내 끼니를 챙기는 게 나를 돌보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끼니를 굶을 일이 있을 때마다 '아 이것도 다이어트지.' 하면서 쉽사리 그 본인의 영양을 보충하지 않은 그런 20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공식품을 먹어서 빼는 게 좀 장기적으로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건강한 거를 먹으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면 차라리 제대로 공부를 하고 쪼끔 더 지속 가능하면서 건강한 방식을 공부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의 저와 지금을 비교를 해 보자면, 사실 눈바디라고 하죠.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체형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몸무게는 지금 쪼끔 더 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랑 다르게 그래도 30 대가 돼서 운동을 꾸준히 했었거든요.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숫자라든가 뭐 그런 마름,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 나에게 건강한 지표를 찾아서 내 식단을 신경 쓰는 거, 이게 되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잠을 줄인 것입니다. 바로 미라클 모닝이죠. 저는 오늘도 제가 정말 충분히 8 시간을 잤거든요. 제가 정말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던 게, 저는 아침에 되게 잘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저희 집이 3 남매예요.
위에 언니가 있고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언니랑 남동생이 유난히 잠이 많아요. 그래서 주말에 저만 이렇게 덩그러니 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아 연수는 참 부지런하게 잘 일어난다."라고 했고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단면가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정말 잠을 쪼끔 잤다 하는 위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런 위인은 아니어도 '나도 약간 단면가에 속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알람을 들을 때마다 좀 잠기가 예민한 게 있어요. 그래서 팍팍 깨니까 '아 나는 잠을 잘 깨니까 쪼끔만 자도 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착각을 한 거죠. 이게 진짜 전 사실 세월을 많이 돌이키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잠을 줄이면 그 요즘 되게 유명한 저속노화 정희원 선생님이 해 주신 말씀인데 치매에 빨리 걸릴 확률이 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20대 때 특히 잠이 거의 부족한 시절을 보냈는데요.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저는 10대 때부터도 잠을 못 자기는 했었거든요. 그때 등교가 진짜 되게 빨랐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을 못 자고 안 자는 게 되게 당연시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직장 동료가 "나는 한 7시 반 정도 자."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회사에 다니면서 사람이 7 시간 넘게 자지? 그게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4 시간에서 6 시간 사이를 자는 내가 '더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제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느낀 건데 남편이 잠을 정말 충분히 자는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은 한 8 시간씩 자거든요. 근데 남편이 정말 잘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일 아침 쾌변하는 거고 하나는 숙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사람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좀 그것도 손해인 것 같다. 왜냐면 저는 일찍 일어나서 맨날 집안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도 그냥 잠 많이 자야지.' 하면서 잠을 많이 자 보니까 이제 계산이 섰어요. 제가 6 시간만 자서 2 시간을 인생을 더 사는 것보다 제가 8 시간을 자서 얻는 건강 그게 훨씬 크고 일단은 잠을 많이 자서 얻는 건강이 제일 저렴하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돈이 안 들어가고 내가 시간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이 아마 부족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회사 다닐 때도 퇴근하고 늦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막 보상 심리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오늘 좀 열심히 일했는데 핸드폰을 1-2 시간은 봐 줘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또 늦게 자게 되고 또 막 그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알람을 안 듣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잔다.' 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하루 이틀만 정말 딱 하루만 그렇게 생활을 해 보잖아요. 그럼 낮에 그 막 성격 안 좋아지고 소화 안 되고 이런 게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절 제가 잠을 줄였던 거를 되게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 몸에 망가진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잠을 충분히 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후회하는 자기 계발은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입니다. 제가 또 진짜 그 20대 딱 중반에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읽고 나서 미니멀리즘에 엄청 심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미대 다닐 때도 느낀 게 그냥 스타일적으로도 되게 심플한 거를 되게 추구했었거든요. 근데 미니멀리즘은 어떤 그 스타일보다도 내 삶 전체 제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가뿐하게 산다는 것도 좋지만 그 생김새 비주얼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느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말 많이도 버려 보고 또 정리도 해 보고 다 해 봤는데 살면서 한 번쯤은 저는 미니멀리즘에 우리가 공부를 해 보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시킬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강박을 갖는 순간 그때는 거의 다이어트랑 이게 비슷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을 빼는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나는 초절식을 해야 돼. 나는 정말 뼈말라족이 돼야 돼.'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물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적당히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우리의 삶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다 없잖아요. 그럼 의외로 시간 쓰고 내가 고생하고 번거로워지고 하는 일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서야 초퍼를 샀는데 그동안에는 칼로 다질 수 있는데 초퍼를 왜 사 했는데 칼로 제가 당근을 좀 잘게 다지려면 한 3 분에서 5분 정도를 썼어야 됐어요. 근데 초퍼를 쓰니까 3 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퍼가 생기니까 '와 나 이제 볶음밥도 쉽게 해 먹겠다. 죽도 쉽게 해 먹겠다.' 이러면서 막
꿈을 막 펼치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만약에 제가 아까 말했던 종류의 음식을 많이 해 먹는다면 내가 초퍼를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 그냥 칼 하나를 미니멀하게 쓰는 게 좋을까요? 근데 미니멀리즘 책에서는 특히나 물건의 가짓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좀 강박을 약간 갖고 있는 측면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칼 하나로 모든 요리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실제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는 엄청 번거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필요한 물건들도 버렸어서 나중에 다시 사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차라리 그보다는 물론 이 또한 제가 경험을 해 보고 느낀 거지만 차라리 내가 어느 정도는 좀 줄여 보면서 '이 물건 정말 필요한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를 더 많이 치열하게 질문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처럼 그냥 비어 있는 그 인테리어, 그 비주얼, 그 시각적 이미지에 사로잡히다 보면 많은 소중한 것들을 오히려 떠나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언제나 기억해야 할 거,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호텔 같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진 않고 약간의 그런 먼지와 번잡스러움이 있는 게 우리네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결벽증을 갖지 말고 그거를 그냥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과 오히려 잘 더불어 사는 거, 요게 또 저는 요즘에 더 좋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좋은 콘텐츠나 좋은 강연을 많이 보기만 하고 제가 직접 하진 않은 거. 그게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많이들 공감이 될 거예요. 저만 해도 전 진짜 강연을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여러분, CGV에서도 강연을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는 옛날에 영화관에서 하는 강연도 되게 많이 갔었고, 북토크는 뭐 말해 뭐해. 진짜 많이 갔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연사님들의 이야기를 가깝게 듣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고, 그리고 그런 모임이나 이런 거에도 한 번씩 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 만족감이 되게 큰 거예요. '난 좀 남들보다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만족감에 취해서 제가 액션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열심히 다닐 시간에, 왜냐면 그 시간 되게 많이 드는 행동이거든요. 그때 차라리 내 거를 한두 개 했으면 조금 더 빨리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좀 더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우리가 강연이나 이런 거 듣는 거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그런 강연이라든가 모임 이런 자리를 가서, 특히 모임에 가서 많이 느끼는 게 이 모임 중독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모임에 있는 그 느낌이 좋지만 그 모임을 가는 거 외에는 자기가 따로 하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이런 거랑도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부동산 공부를 엄청 해. 스터디를 엄청 하고 임장 모임에 엄청 가. 그다음에 매물은 죽어도 안 사는 사람. 딱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것도 부동산 하나 샀을 때 배우는 게 차라리 더 많아요. 근데 이건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공부를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분야에 내가 뛰어들어 보는 거,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은 그림을 정말 습작을 많이 그리고 한 점도 정말 인스타그램이나 뭐 어떤 웹사이트에 하나도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계발 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지금 제 거 같은 콘텐츠를 듣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콘텐츠를 듣는 시간을 줄이고 내가 직접 해 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거를 해 보는 게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좀 두렵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친구도 저한테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내가 올리는 걸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환상이 혹시 깨지지 않을까? 혹은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주저함이 생겨서 인스타그램에 포스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인터뷰 때도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냐?"라는 건데, 저는 제가 내보내는 이 콘텐츠와 저를 동일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내보낸 흔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손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몸에 붙어 있을 땐 내 몸의 일부죠. 근데 이거를 잘라내면 그 손톱을 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제가 만든 콘텐츠도 제가 잘라낸 손톱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서 떨어져 나온 거지만 떨어져 나온 이상 그것은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여럿을 흘러보내는 게 내가 할 일이지, 그거를 나라고 동일시해서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나를 투영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내가 너무 상처받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을 도전하거나 어떤 것들을 만들 때 되게 그런 두려움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 준비가 됐나?' 근데 정말 제 주변에 이제 결혼 고민인 친구들도 많은데요. 저는 언제나 '완벽한 준비가 된 채로 결혼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다 됐을 때 우리는 이제 결혼할 사람이 주변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냥 살면서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해 봐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도 알게 돼요. 그걸 우리가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해 보지도 않고 알 수는 없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이 드는 일들이 있다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데 썼던 시간들이 저에게 자양분이 되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내 걸 더 많이 해볼 걸.'이라는 생각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소중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 또한 다 해 봐서 독이라는 걸 또 알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절들을 돌이켜 보면 후회하지는 않아요. 물론 잠을 쪼금 잔 게 제일 후회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하게 많이, 그리고 감사하면서 자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이고 뭐 다 해 봐야지 아는 거지 않나?"라는 댓글도 많이 달리지만 그럼에도 영상을 올리는 게 제 주변에 요즘 특히 부쩍 동생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정말 소중한 동생들이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묻는 부분들이어서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그림을 보고 그림에 흥미가 생긴 분들은 더보기에 저의 그림 학습지 정보가 있으니까 그것도 가볍게 참고를 해 주세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